조선일보는 미국의 노숙자가 65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는 올해 1월 미국의 노숙자 수가 65만 3,104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 약 7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월에 하루 이상 노숙을 경험한 사람을 집계한 노숙자 수가 HU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많고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도 역대 최대입니다. 노숙자가 증가한 건 불법 이민자 증가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종료에 따른 정부의 노숙자 지원 중단, 주거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노숙자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화당 대선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대한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노숙자들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해 해결료로 쓰이는 우라늄 정광, 옐로케이크 가격이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우라늄 정광은 최근 파운드당 82달러 30센트에 거래됐습니다. 2008년 초 이후에 80달러 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라늄 정광 가격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는 공급 문제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재개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인 니제르와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4년 2분기까지 우라늄 정광 가격이 파운드당 95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 화석 연료로부터의 멀어지는 전환을 합의했던 의장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향후에도 화석 연료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COP28 의장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가디언과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공사가 향후 7년간 1,500억 달러, 약 195조 6천억 원을 투자해 현재의 석유가스 생산량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자베르 의장은 기후 대응에 나서도 세계는 여전히 소량의 화석 연료가 필요하기에 그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알자베르 의장은 자신의 투자 계획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 내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기후 환경단체들은 합의를 스스로 조롱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파로 홍해에서 물류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잇따라 민간 선박에 미사일 공격을 시도하자 글로벌 해운사들이 줄줄이 운항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B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해운사 MSC가 홍해 지역 운항 중단을 선언했고 같은 날 프랑스 해운사인 CMA CGM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는 이미 전날 홍해 지역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은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함대 구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가 다국적 함대를 꾸리고 있으며 며칠 내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8% 하락했습니다. 매수 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14건으로 올 2월 이후 가장 적었고 11월 거래량도 1,672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속 하락 거래가 이어지되 내년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집값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한국 부자 수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KB금융에서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 내용입니다. 작년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45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0.89%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의 금융자산은 2,747조 원으로 2022년에 대비해서는 4.7% 감소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떨어진 영향입니다.
부자의 자산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56.2% 대 37.9%로 일반 가구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2.4배 높았습니다. 부자들은 내년 매력적인 금융자산 투자처로 예적금과 주식을 꼽았습니다. 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만큼 채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